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현대 신형 산타페 2.0T 가솔린 모델을 시승하겠습니다. 보통 SUV 하면은 디젤이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전만큼 디젤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고, 과거에 비해서는 가솔린 SUV도 연비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탈만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국산차든 수입차든 가솔린 SUV의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된 현대 신형 산타페에는 엔진이 2.0 디젤과 2.2 디젤, 2.0 가솔린 터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는 2.0 가솔린 터보의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트림이고요.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산타페는 이미 시승기가 2.0 디젤과 2.2 디젤 그리고 소렌토와의 비교 시승기 3번이 나갔어요. 그래서 외관 설명은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외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이 트림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은 그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에 크롬 가니쉬가 추가가 됐고, 그 도어 핸들도 크롬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서. 전면만 보면은 이 차가 가솔린인지 디젤인지는 잘 구분이 안 가죠. 대신 뒤를 보면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2.0 가솔린의 경우에는 그 트렁크에 2.0T라고 붙죠. 만약에 이 차가 H트랙이면은 2.0T 왼쪽에 H트랙이라고 붙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머플러 팁입니다. 디젤은 듀얼이었는데 이 가솔린은 싱글이죠.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B2, 사이즈는 235에 55와 19입니다. 그 기존에 시승했던 2.0 디젤, 2.2 디젤과 같은 사양이죠. 그리고 TX에 들어가면 핸즈와 오즈 휠 19인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예, 실내는 기존과 당연히 동일한데 이 색상이 좀 다르죠. 기존에 탔던 2.2 디젤의 경우에는 이게 베이지색이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 검은색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2.2 시승기 때 언급을 한 것처럼 이 실내 소재가 특별히 좋아졌다고 보이진 않고, 특히 시선이 잘 안 닿는 부분 쪽 있잖아요. 그쪽에는 그 소재가 조금 떨어진다는 면이 있었는데 검은색이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 가솔린은 인테리어 셀렉션 2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는 셀렉션 1만 적용이 됐는데, 기존에 탔던 2.2 디젤의 그 스웨이드보다는 좀 확실히 못하긴 하죠. 그 인테리어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이 A필러와 천정에 그 스웨이드가 쭉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고급스러웠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멜란지 니트가 적용이 돼서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2.0 디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적용된 이 직물이 그 푸조 3058 있잖아요. 그거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예, 이 차까지 총 3번의 산타페를 지금 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좀 까칠까칠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차들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약간 좀 거칠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이 부분이 좀 거칠거칠해 갖고 좀 현대차답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세대가 전부 다 이러니까 지금 출시된 산타페는 이 부분은 모두 다 이렇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다른 현대차들처럼 모니터는 이제 돌출형 타입이고요. 뭐 여러 번 언급이 된 것처럼 이게 자꾸 흔들어도 마무리가 되게 좋아요. 보통 이렇게 돌출형 모니터는 사실 요즘 현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 돌출형 모니터를 많이 쓰는데, 이 자꾸 흔들어 보면은 소리가 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대체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고, 특히 이 산타페는 이렇게 좀 세게 잡고 흔들어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신형 산타페의 실내에서 저는 디자인이 가장 좋은 부분이 이 공조장치라고 보는데, 저 13년식을 갖고 있는 저 황희정승 유적지 어르신도 이 부분은 되게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신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이 공조장치가 액정이 커서 잘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버튼들이 참 배치가 사용하기 쉽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기어력 앞쪽의 공간은 용량도 크긴 하지만 그 구형에 비하면은 여기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그 황희정승 유적지 어르신도 여기가 지금 막혀 있어서 이게 참 좋다고 하시네요. 왜냐면 그 기존 DM은 여기가 뚫려 있어갖고 좀 운전하다 보면 막 이렇게 굴러떨어져갖고 좀 그게 불편했는데, 이렇게 딱 막아놓으니까 이거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12V와 USB, aux 그리고 고속 충전용 USB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고요.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충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은 휴대폰이 무선 충전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죠. 구형과 비교해보면은 이쪽 부분의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는데, 일단 뭐 기어레버라든가 기어레버 주변의 버튼들도 좀 정리가 잘 됐고요.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다가 옆으로 옮겼죠. 확실히 뒤에 있는 것보다 옆에 있는 게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하긴 하죠. 이와 함께 이 센터 콘솔 박스 앞쪽에 있는 요 공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작은 수납 공간, 이 공간도 구형에 비하면 커졌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크기는 충분한 편이고요. 거의 뭐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꽤 깊어요. 이게 지금 대자 사이즈인데 여기 넣고도 지금 이만큼이 남죠. 산타페 사이즈 SUV의 서라운드 뷰는 꽤 유용한 장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뷰가 나오고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화면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존에 비해서는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게 좀 더 세밀해졌죠. 참고로 저 황인정선 유적지 어르신께서 차를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그 자동 주차가 지금 이 차가 없잖아요. 그거 대신에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더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자동 주차는 차 사고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보셨대요. 운전대의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구형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림을 감싸는 가죽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느낌이 썩 좋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만 좀 손에 땀이 나거나 그러면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특히 그 소렌토에 적용된 반펀칭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거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저는 테크 플러스 적용 차량이라서 7인치 버추얼 클러스터고요. 뭐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저 액정의 귀퉁이가 너무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운전할 때 좀 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눈에 이렇게 거슬리는 면은 있어요. 물론 HUD가 있어서 계기판을 보는 비중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 산타페 HUD는 그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예, 여기는 트릭 컴퓨터 창이고요. 참고로 H트랙 모델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앞뒤 토크 배분을 보여주는 메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쭉 나오는데, 최근 차답게 이 메뉴가 좀 더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은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과 그래픽이 바뀌죠. 지금은 에코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 스마트와 컴포트는 색상이 같습니다. 이게 바뀔 때마다 이 그래픽이 바뀌는 게 꽤 현란하죠. 예, 운전대 옆쪽에는 계기판 밝기 조절이랑 차선 주의 장치, 그리고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는데, 트렁크 개폐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열리고요. 중간에 멈추고 싶으면 띄고 이걸 2번 눌러야 이렇게 멈춥니다. 디젤과 비교해서 사양 차이가 있는 게 상향하향 원터치 유리네요. 그러니까 2.0 디젤과 2.2 디젤 풀옵션은 이 유리가 4개 다 모두 다 원터치였는데, 이 가솔린은 지금 이거 풀옵션이거든요, 최고 트림에. 근데도 앞유리만 상하향 모두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시트는 가죽이 기존의 2.0 또는 2.2 디젤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최근에 탔던 그 디젤과 비교하면은 이 가죽이 또는 쿠션이 조금 더 몰랑몰랑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과 이렇게 붙는 느낌이 이게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크기가 넉넉한 편이고요. 저 DM 13년식을 갖고 계신 어르신에 따르면은 그 몸을 잡아주는 그 좌우 타이트함, 좀 그런 게 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쪽의 길이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산타페 가솔린의 이 시트는 꽤 만족감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이 쿠션 이 중간 부분에 이 가죽이 약간 좀 솟아올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 우는 것 같다, 그런 조짐인데, 이 차가 지금 1178km밖에 안 뛴 차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이게 좀 더 시간이 가면은 좀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죠. 신형 산타페는 구형에 비해서 2열의 레그룸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2열 시트에 슬라이딩이 되는 양이 더 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2열의 레그룸도 많이 커졌죠.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추고 제가 앉아보면은 주먹이 3개가 꽉 끼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구형에 비하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2열의 거주성은 꽤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2열 시트는 또 등받이 각도도 꽤 뒤로 많이 뉘어지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저 수동식 블라인드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가장 상위 트림에 포함이 되는 거죠. 열선 시트는 2단계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뒷유리는 이렇게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 뒤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랑 USB 2개, 220 이 마련이 됩니다. 예, 엔진은 2.0 터보 가솔린이 탑재가 됐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입니다. 출력이 235마력인데 기존에 비해서는 이렇게 소폭 줄었죠. 예, 지금은 히터 끈 상태이고요. 우리가 보통 가솔린 SUV 얘기할 때 조용한 맛에 탄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진동도 포함이 되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용을 하죠, 디젤에 비해서. 보통 디젤은
공회전에서 이렇게 딱딱딱 하는 그 디젤 특유의 소리가 있잖아요. 가솔린이어서 그거보다는 확실히 귀에 덜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음량도 낮은 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진동인데, 이 차는 진동 대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솔린이니까 당연히 진동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솔린 엔진도 진동이 있거든요. 물론 디젤보다 이제 훨씬 적긴 하지만 가솔린 엔진도 진동이 있는데, 이 차는 시트라든가 이게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거의 없어요. 뭐 아주 전무한 건 아니고요. 가늘게 있긴 한데, 이 정도면은 가솔린 엔진으로서도 진동 대책 능력이 꽤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 차는 진동이나 소리는 당연히 디젤보다 훨씬 좋고요. 근데 이 진동 대책의 경우에는 가솔린과 디젤의 그 소리 차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격차가 더 커요. 그러니까 디젤 차의 그 진동이 싫으신 분들은 이 가솔린이 참 좋을 수가 있어요. 차에 시동을 건 상태로 차에 좀 오래 앉아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보통 이 소리라든가 특히 진동 때문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 불편하고 좀 그런데, 가솔린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확실히 이런 맛에 그 가솔린 차를 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로 적용이 되는데, 사실 저도 이 조합의 파워트레인은 처음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했던 수준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주행 특성은 뭐 스포티보다는 좀 부드러운 쪽에 더 가까워요. 이게 지금 가솔린이고 출력도 더 높잖아요, 디젤보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전반적인 주행 특성은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한 쪽에 좀 더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디젤에 비해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게 이 정숙성인데, 사실 지금처럼 뭐 80이나 9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여기서의 차이는 그렇게 또 크진 않아요, 공회전만큼.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정숙성이나 진동은 공회전 때 좀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뭐 80, 90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하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소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차단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 하체의 방음에 좀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벨트라인 위쪽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유리창 같은 경우 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좀 더 귀에 잘 들리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대략 이 정도의 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이 전반적인 정숙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체는 제가 아까 시트 설명할 때 그 디젤보다 약간 좀 부드러운 것 같다가 했잖아요, 쿠션이. 이게 하체 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차 받자마자 바로 운전할 여건은 안 돼갖고 일단 주차를 먼저 했는데, 주차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 차가 저속에서도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약간 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좀 몰랑몰랑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했던 2.0과 2.2 디젤에 비해서. 그리고 2.2 시승할 때 2.0 H트랙보다는 승차감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이 2.0 가솔린도 마찬가지예요. 2.0 가솔린이 2.0 디젤보다 승차감이 더 좋고, 제 취향에는 이거 2.2 디젤보다도 2.0 이 가솔린이 소음 진동 빼더라도 하체에서 비롯되는 승차감이 2.2 디젤보다도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그 코너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좀 더 약간 좀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나갈 때의 특성은 그 2.2 앞바퀴 굴림이랑 뭐 거의 비슷해요. 지금은 약간 좀 젖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면이 약간 미끄러워서 타이어가 순간적으로 좀 그립을 잃을 때도 전자장비가 빠르게 딱 자세를 잡아줘요. 지금처럼 가속할 때 엔진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솔린 엔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DOHC 가솔린은 좀 보여준다 좀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속할 때 보면은, 아이고 미끄럽다. 가속할 때 보면은 좀 이렇게 베이스음이 나거든요. 지금 이제 녹음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쭉 가속을 해보면은 그 엔진 소리가 좀 이렇게 밑으로 좀 깔리면서 베이스 톤의 그런 좀 부드러운 음색으로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엔진 음색도 그 좀 정숙성을 생각을 해서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 차가 엔진 소리가, 정확히는 엔진 볼륨이 회전수와 좀 비례해서 커지진 않아요. 보통 차들이 엔진에서 딱 높이면 부하한 것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가속을 해도, 그러니까 회전수를 높이 올려도 그렇게 엔진 소리가 비례해서 커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급가속을 하면은 회전수가 5000rpm, 6000rpm 이렇게 정도 쓰는데, 이때도 그와 비례해서 엔진 소리가 이렇게 막 하고 커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이 정숙성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고회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진동은 생겨요. 아까 공회전 때 진동이 가솔린 엔진 치고도 꽤 좋다고 그랬잖아요. 진동 대책 능력이. 근데 가속을 쭉 해서 회전수가 대략 한 4000rpm 이상 5000rpm 정도 되면은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좀 진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가 이게 진동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정도는 되는 거죠. 예, 연비 얘기를 간단히 하면은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맞추고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가 대략 15에서 17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사이즈 가솔린 SUV를 시승을 한 적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좀 정확하게 좀 맛비교는 힘드네요. 그리고 시속 11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13에서 15 정도 순간 연비가 나오는데, 시속 90과 110의 그렇게 차이가 꽤 큰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 뒤에 있는 이 뷰 버튼을 누르면은, 그러니까 DRM 기능이라고 하죠. 후방의 화면을 이렇게 모니터로 디스플레이 하는 건데, 일단 뭐 기능성은 둘째치고 일단 보기가 좋죠. 눈에도 잘 들어오고, 그 후방의 화면이. 오늘은 노면이 살짝 젖어갖고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2.2 디젤의 그 앞바퀴 굴림이잖아요. 그거와 특성은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2 디젤처럼 이 차가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감기는, 보통 이제 오버스티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특성은 순간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운전자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위험하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동력 성능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이 차가 동력 성능이, 그러니까 가속 성능이 2.2 디젤과 거의 비슷해요. 정지에서 200km까지 가속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이제 제 동영상 기준으로 거의 같아요. 그런데 가속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2.2 디젤보다 얘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둘이 뭐 가속력은 뭐 거의 같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현대기아 SUV들 앞바퀴 굴림 차들은 급 출발하면은 막 힐스핀 생기고 그러거든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연비를 생각을 해서 기어비를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가속형으로 기어비를 세팅을 했으면 더 빨랐을 것 같은데, 아마 연비를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기어비를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거의 비슷한데 최고 속도는 역시 이 가솔린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고속 안정성은 2.2 디젤과 비슷한데, 저는 그 2.2 디젤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그리고 스마트 4가지가 있는데, 에코 모드의 경우에는 그 초기 가속 페달의 반응이 둔해지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뭐 대부분의 차들이 그렇듯이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이제 빨라지는데, 초기 그 밟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정도만 이제 스포티하고 대부분의 차들이 마찬가지죠. 끝까지 밟으면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저는 이 계기판이 바뀌는 게 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픽이 빨간색이라서 좀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기도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을 때 쫙 퍼져나가는 게 눈에 되게 확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 바늘이 움직이는 거 있죠. 저희가 좀 조명이 더 밝게 들어오잖아요. 그 스포츠 모드에서는 저 바늘에 따라서 조명이 같이 따라 움직이잖아요, 밝게. 그러니까 저것도 되게 눈에 잘 들어오고요. 물론 HUD가 있으니까 굳이 계기판을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2.2 디젤처럼 전반적으로 부드러운데, 그 디젤보다는 조금 좀 못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디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킥다운 했을 때의 반응이 한 반박 정도 느린 것 같아요, 디젤 대비해서. 이거는 뭐 컴포트라든가 스포츠 모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뭐 대략 90으로 달리고 있다가 밟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한 반 템포 정도 있다가 이제 차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늦다기보다는 변속기가 그 기어가 내려가는 그 속도가 좀 더디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모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3가지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색상은 컴포트와 동일한데, 그러니까 모드가 바뀌면서 요 귀탱이에 있는 스마트라고 이렇게 네모칸 있잖아요. 그게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주행을 하면 에코 모드로 바뀌고, 스포츠 모드에서 저 스마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산타페 2.0 가솔린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 가솔린 SUV는 시승하면은 그 답이 딱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면, 또는 진동에 민감하다면 가솔린 SUV가 이렇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결론이 나오네요. 이 가솔린 산타페는 디젤 대비해서
진동과 소음에 있어서 아주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죠. 특히 진동. SUV는 타고 싶은데 그 디젤차의 그 진동이 싫어서 그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 가솔린 산타페가 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주행거리가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연비에 불리하잖아요. 특히 속도가 좀 높아지면은 거기서 디젤과의 좀 연비 차이가 더 벌어지는데 지금처럼 정속 주행하면은 의외로 차이가 별로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좀 가끔 가다가 스포티하게 달린다, 좀 고속 주행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좀 연비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죠. 가솔린과 디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주행 거리가 많지 않으면은 가솔린 SUV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주행 환경이 시내가 아니라 신호등이 없는 뭐 간선도로라든가 고속도로가 주가 된다면은 물론 그런 건 있죠. 이 가솔린이 디젤 대비해서 사양은 좀 떨어져요. 예를 들면은 인테리어 셀렉션 1밖에 선택을 못하죠, 이 가솔린은. 그런데 인테리어 셀렉션 2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디젤 모델의 경우에는 역시 확실히 딱 봐도 A필러와 천정에 적용된 소재가 거기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차에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의 좀 차이가 있죠, 대번에. 그런 거에 크게 개념치 않으신다면 이 가솔린도 괜찮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진동과 소음에서는 뭐 확실히 큰 장점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총 3대의 산타페를 타봤는데요. 2.0 디젤 H트랙, 2.2 디젤 앞바퀴 굴림, 그리고 지금 2.0 터보 가솔린 앞바퀴 굴림, 이렇게 3대를 타봤는데 이 3개 중에서 이제 굳이 고르라면은 저는 이 가솔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주행거리가 많다 그러면 저도 이거 못하죠. 디젤과 가솔린의 차이니까 이거는 그 본인의 주행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로써 현대 신형 산타페 2.0 가솔린 모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SUV를 시승을 많이 하는데 다 디젤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솔린 모델 타니까 좋긴 좋네요. 조용하고 특히 진동도 없고.